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 제품이 나왔죠. 개표 방송 보다가 갑자기 이메일이 딱 날라와서 딱 보니까 아이폰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바로 떠올랐던 게 아이폰 9가 나올까라고 예전에 뭐 주변 사람들이랑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이게 2007년 이제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농담 삼아서 이제 넘버링 건너뛴 9가 있었죠. 그래서 8과 10이 같이 나왔는데 언젠가 이제 9라는 숫자를 한번 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아이폰 뭐 10s, 뭐 11 이제 나오기 때까지 9라는 숫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9라는 숫자가 이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요. 2020년 봄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거다라는 소문과 함께 9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그때도 이제 SE 신형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그만큼 많이 있긴 했죠. 요즘에는 이런 루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품이 실제로 나올 때까지는 루머에 대해서 신뢰도를 이렇게 높이 주지는 않는데, 특정 루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루머라기보다도 정보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애플이 4월 15일, 16일 12시 넘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2세대 아이폰 SE예요. 참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제품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애플 공식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뇌피셜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 11보다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차세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이제 9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거의 싹쓸이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은 사실 중급기, 뭐 보급형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품 스펙은 저가형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그런 차이가, 디자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거의 200만 원 하죠. 근데 성능이나 그리고 뭐 대부분의 기능 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55만 원 정도부터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한 상품성을 가진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아마 여러 제조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 보급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빠질 거예요. 아주 싼 뭐 중국 샤오미 이런 것들이 20만 원대고 중급기, 보급기들이 보통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뭐 그 이상 뭐 60만 원대에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조금 좋은 프로세서 쓴 샤오미 제품들도 50만 원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가격대에 나온 거예요. 네,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다시 해볼게요. 아이폰 SE 디자인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6인데 2014년에 샀나요?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이폰 6, 6S, 뭐 7, 8까지 같은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색깔은 이제 까만색, 하얀색,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가 같이 나왔죠. 이게 벌써 한 6년째 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도 뭐 옛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죠. 아이폰 SE 스펙부터 좀 보면은 A16:9 비율의 이제 4.7인치 디스플레이 그대로 썼고요. 홈 버튼이랑 터치 아이디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폰 11과 11 프로에 들어가는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메인 프로세서로 들어가 있죠. 가격 얘기 아까 잠깐 했지만 64GB 기본 제품이 55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28GB가 62만 원, 그리고 256GB가 76만 원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애플이 내놓은 이제 아이폰 SE 제품 설명은 이상적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써놨어요. 보급형, 뭐 저가형 이런 거보다도 이제 합리적이다 라는 걸 이제 중심에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문구 쓰는 제품들이 보면 보급형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이 2세대 아이폰 SE의 방향성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애플의 제품 라인업과 브랜드 그리고 플랫폼의 지향점을 살펴보면은 연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놨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 대신에 SE를 붙이는 것도 사실 이런 브랜드의 연장선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왜 SE를 붙였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SE는 정확한 의미가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어요. 그냥 스페셜 에디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특별히 내놓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아이폰 SE는 4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아이폰 5S의 그 각진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기다렸던 제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폰 6, 뭐 6 플러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4.7인치, 뭐 5.5인치 이렇게 훌쩍 커버린 화면에 대해서 그 어색함 때문에 아이폰 5나 뭐 5S를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뭐 단순히
뭐 신제품 안 사, 뭐 업그레이드를 안 하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뭐 판매량 이런 거보다도 사실 애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플랫폼의 안정성이거든요. 64비트를 비롯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증강현실 이렇게 이제 플랫폼에 새로운 형태의 앱을 올리고 그 앱들이 고도화될수록 이제 아이폰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준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하드웨어, 그 역할이 이제 아이폰이거든요. 잘 만들어놔야 그 위에 다양한 앱들을 만들어서 앱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애플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뭐 보급형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 사는 사람들은 보급형을 샀던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싼 아이폰이 필요해서 샀어, 이게 아니라 그냥 4인치대 아이폰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프로세서만 바꾼 아이폰 5S, 그런 아이폰 SE가 나와서 굉장히 잘 팔렸었죠. 그리고 2세대 아이폰 SE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목적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017년 아이폰 10을 처음 내놓으면서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아이폰 8이 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하는 아이폰 10이 나온 거죠.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홈 버튼과 터치 아이디는 퇴장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수순이었죠. 근데 이 터치 아이디에 대한 수요가 좀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지문인식 편하고 확실한 인증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코로나나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면 사실 페이스 아이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 인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수요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이제 다시 그 시장 수요를 받아들이면서 2세대 아이폰 SE가 나오게 된 거죠. 1세대가 이제 화면 크기에 대한 거였다면 2세대는 터치 아이디 그리고 홈 버튼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리워하는 분들 때문에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4인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수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요즘에 4인치는 너무 작고요. 이 4.7인치 제품만 해도 굉장히 작죠.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손에 착 감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 아이폰 SE를 어떻게 보면 CPU만 바뀐 아이폰 8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만약 이 제품이 뭐 아이폰 8S나 뭐 9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다면 애플이 과거를 아직도 놓지 못하는구나 라고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브랜드에 아직도 자꾸 예전 형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애플은 이미 아이폰 11이랑 11 프로를 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딱 정리해서 완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새로 뭔가 그럴 때 딱 쓰기 좋은 단어가 특별판이죠. 네, 특별히 나오는 거다. 이건 원래 우리가 정식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수요가 있어서 잠깐 내놓는 제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지 시리즈로 갈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바로 SE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번외 제품이죠. 여전히 터치 아이디와 홈 버튼을 떠나기를 망설이는 뭐 슬로우 어댑터라고 할까요? 그런 좀 느리게 가시는 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뭐 몹쓸 것도 아니고 꼭 없어져야 되는 뭐 그런 유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 같고요. 뭐 시장 환경이나 뭐 적어도 지금 출시 시점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보급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보급기라는 건 뭐예요? 최선의 제품에서 조금씩 낮추는 대신에 가격을 좀 싸게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아이폰 SE는 별로 낮춘 게 없어요. 저는 왜 이 정도까지 끝 나누기가 없나 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봤는데, 이게 55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보통 이제 128기가 정도 쓰시겠죠. 128기가 제품이 62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200만 원짜리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같은 A13 바이오닉 칩이죠. 뭐 나온 지 반년쯤 됐으니까 좀 옛날 칩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나와 있는 ARM 기반 프로세서 중에 가장 빠른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칩이죠. 그리고 그 칩을 바탕으로 iOS가 만들어내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뿐만 아니라 기능으로도 급 나누기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뭐 LCD라고 해서 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LCD를 찾으시는 분도 있고요. 애플은 LCD랑 OLED랑 안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기본적인 색감이나 색 표현은 거의 똑같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OLED라고 해서 색이 더 튀는 것도 아니고 LCD라고 해서 뭐 색이 죽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색 표현력 그리고 뭐 HDR 이런 것까지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아이폰 11 계열이랑 사용자 경험이 거의 다르지 않게 된 거죠. 뭐 카메라 렌즈, 뭐 초광각이랑 망원 빠진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 표준으로 찍었을 때의 사진 결과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애플이 저가 시장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애플은 이거 이제 뭐 저가형 보급형으로 많이 팔겠다 내놓은 게 아니라 플랫폼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제품으로 내놨다고 보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변을 넓힌다는 건 뭐냐면 애플의 최근 전략이 단순히 뭐 기기 오늘 한 대 많이 팔고 내일 살 거 오늘 사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앱을 쓰면서 이 생태계에 남아주세요가 요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을 만들려면 탄탄하고 잘 만든 기기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술들, 뭐 64비트, 머신러닝, 증강현실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앱 개발자들 모아놓고 WWDC 같은 행사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증강현실 게임 만드세요. 증강현실 앱 만들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써서 앱을 만들면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억 명이 있어요 라고 이제 깔아주는 거죠. 물론 여기 한 세대 전 거 뭐 A12, 뭐 A11 이런 거 써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 A11 칩도 지금 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굳이 13까지 갖다 쓴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내다보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성능은 더 빠를수록 좋고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어야 좋죠. 1년, 한 세대 이런 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많은 기기를 땡겨놔야지 더 많은 앱들이 나왔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또 나중에 이걸 증강현실 앱 쓰려면 기기를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게 안 따라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되는 기기들을 최대한 많이 깔아놓고 앱 개발사들한테 빨리 더 많은 앱들을 만들면 지금 우리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이런 거는 뭐 프로세서 원가 절감으로 뭐 10불 20불 줄이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인 거죠. 꼭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패드까지도 최근에 이제 프로세서 세대 간의 이제 구분을 줄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싼 뭐 아이패드부터 아이패드 프로까지 성능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물론 뭐 이런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또 예전처럼 화면 크기 따라서 또 제품 가격 따라서 성능을 구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SE는 검증된 폼팩터 가지고 있고요. 또 고성능 프로세서 붙였죠.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 폼팩터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뭐 6년 동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깎는 거 아이폰 깎는 장인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기도 좋고 원가를 낮춘다기보다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A13 칩도 이미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SE로 더 많이 찍으면 A13 칩에 대한 원가를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아이폰 11이나 11 프로까지도 같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스마트폰 시장에 이게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시장 씹어먹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른 제조사들이 이걸 따라올 수가 없죠. 뭐 고성능 칩을 플래그십부터 뭐 하이엔드, 메인스트림 이렇게까지 다 뭐 스냅드래곤 865 이런 거를 지금 다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프로세서부터 생태계, 플랫폼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이게 앞으로 애플 생태계에 몇 년 동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UX, UI 바뀌는 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좀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진짜 바람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제품 나왔을 때 이렇게 섣불리 제품 판매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조만간에 제품 만져볼 수 있게 되겠죠. 빠르게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
네, 새로운 제품들 나오는 것도 좀 보고 네, 그렇게 좀 많이 활동을 예전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무리 없이 다 같이 잘 이겨내서 네, 신제품도 보고 재밌는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